네, 2학기 4강이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노태우 정권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노태우 정권 때 대통령은 노태우였지만은 그 80 이제 8년 4월에 있었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노태우의 정당인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패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을 제5공화국이라 그러는데 참고로 그 공화국이란 명칭은 뭐냐면은 헌법이 바뀌고 대통령 통치 제도가 크게 바뀔 때마다 이제 공화국이 1공화국, 2공화국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1공화국은 그 이승만 대통령 때, 2공화국은 장면 내각이 이제 4.16 혁명에서 들어선 게 제2공화국, 제3공화국은 박정희 대통령 유신 전, 그리고 제4공화국은 유신 후에 박정희 대통령 정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정권은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7년 단임제로 바뀌면서 전두환이 이제 개헌하면서 대통령 됐을 때가 제5공화국. 그리고 나서 그 전두환 이제 임기 끝에 직선제 그 대통령 5년 단임제로 이제 개헌을 하면서 제6공화국이 출범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 전두환 대통령 이제 말기에 제9차 개헌을 하고 나서 대통령 통치 제도가 5년 단임제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계속해서 6공화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노태우도 6공화국, 김영삼 대통령도 6공화국, 김대중 대통령도 6공화국, 뒤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까지 전부 다 6공화국입니다. 최장수 공화국입니다. 지금 제6공화국은. 자,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되면은 그 제5공화국들의 이제 비리를 청산하자. 그래서 이제 5공화국 청문회 줄여서 50청문회라는 게 이제 열리게 돼요. 이게 거의 한 3년간 열리게 되는데 50청문회에서 이제 크게 다루는 건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책임자들을 처벌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전두환 대통령 집권 당시 비리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처벌하자. 뭐 그 결과 이제 어떻게 되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백담사라고 하는 이제 절로 튑니다. 거기로 이제 백담사라는 절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5.18 이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진상도 좀 이제 명확하게 규명이 되고 했으나 안타까운 거는 이 50 청문회 되게 떠들썩하게 했거든요. 88년, 89년, 2년 했구나. 떠들썩하게 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당시 백담사로 이제 숨어 있다가 그 사람 끄집어내 가지고 5.18 청문회 하면서 막 청문회 자리에 전두환 대통령을 4시간 동안 앉혀놓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50, 이 5공화국의 중심 세력들 중에서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 예. 그렇죠. 안타깝기도 합니다. 재밌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정권 때 이제 기춘대군이라 불리면서 청와대 내에서 실세로 활약했던 사람이 김기춘 실장이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원래 검사 출신이고 노태우 대통령 때 이 사람이 검찰총장을 했어요. 이 사람이 50 청문회를 실질적으로 이끈 사람입니다. 50 청문회를 통해서 5공화국의 권력자들을 이제 다 처벌하고자 이 사람 막 나섰는데 재밌는 건 이 사람도 5공화국 때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 때도 이 사람 권력자였어요. 어, 권력자였는데 5공화국 때 이 사람이 이제 토사구팽 당합니다.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해서 권력에서 한번 튕기게 돼요. 튕겨 나가게 되면서 이 사람이 이를 갈았던 거예요. 감히 나를 버려? 그래가지고 노태우 때 다시 이 사람이 화려하게 검찰총장으로 복귀한 다음에 50 청문회를 이끌면서 5공화국 주요 세력들을 막 처벌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뭐 다 서로 같은 편이다 보니까 그냥 약간 쇼한 거죠. 쉽게 말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노태우란 사람도 5공화국 때 이 사람도 같이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이 뭐 제대로 그걸 청산할 수 있었겠어요? 청산 못하지.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일도 있었고 또 노태우 정권 때 88년 서울 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죠. 그렇죠. 뭐 사실 이거는 노태우의 업적이라기 보기보다는 전두환의 업적인 거죠. 왜냐하면 전두환 때 이미 서울 올림픽 개최하기로 다 이게 개최 확보 다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88년 당에 올림픽 개최할게요. 뭐 당첨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전 한 4년 전쯤에 보통 결정이 되잖아요. 우리 그 평창 올림픽 때도 보면은 그 어떻게 돼요? 기변화가 가가지고 막 그 막 홍보하고 이래가지고 다음번 뭐 도쿄하고 막 경합했었잖아요. 다음번
동계올림픽 개최지는 하면서 평창 막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그게 이제 평창 올림픽 열리는 그 해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훨씬 전에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8년 서울 올림픽도 전두환 때 이제 전두환 정권 때 서울 올림픽 이 대회 개최를 갖다 이제 확정 짓고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결과물을 노태우가 이제 받아 먹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88년에 서울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면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 자부심에 이제 넘쳤습니다. 왜냐면 올림픽 아무나 여는 게 아니잖아요. 1945년에 해방되고 48년에 정권 출범하고 50년부터 52년까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나라가 아시아 최빈국 가난한 나라였고 당장 미국의 식량 원조가 없다면 국민들이 굶어 죽는 그런 나라의 수준에서 불과 30여 년 만에 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의 반열에까지 정말 우리나라 쉬지 않고 성장했죠. 그렇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당시에 정말 노력하고 살아오셨던 우리 윗세대, 기성세대 분들에게 정말 고생하셨다, 수고하셨다, 대단하시다라는 이제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공산권 국가들하고 이제 국교를 수립합니다. 뭐 공산권 국가들하고 국교를 수립한 이유는 뭐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이제 좀 잘 지내면서 뭔가 북한과의 관계도 좀 풀어가고자 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뭐 멀리 내다본다면은 공산 국가들이 다 붕괴할 거란 걸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죠. 공산주의라는 이 사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아름다운 이 제도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능력대로 이래가지고 필요대로 나눠 갖는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개인의 욕망이 있는 존재들 하에서는 이런 제도가 사실 유지되기가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산 국가들이 망할 것 같은데, 망하게 되면 얘네 전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를 채택해서 개혁 개방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개혁 개방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걔네한테 좀 팔아먹고, 우리나라 수출 물품 많은데 우리나라 수출 대상 국가들로 좀 미리 선점하려면은 지금부터 미리미리 친해놔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공산권 국가들하고 국교를 많이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단교 상태에 있던 중국과도 92년에 우리가 중국과 수교를 맺어요, 그렇죠? 중국과 수교를 맺고, 또 소련과도 90년에 소련과도 또 우리가 수교를 맺습니다.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는 6.25 전쟁 때 북한을 도와준 나라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적국이었어, 적국. 우리하고 수교를 쭉 안 하고, 우리는 이제 누구와 수교했냐? 이 중국 말고 중국과 사이 안 좋은 누가 진짜 중국이냐라고 하는 중국, 진퉁 중국 자리를 놓고 싸우는 대만 있죠, 대만. 대만하고 우리가 수교했었어요, 쭉.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92년에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대만이 우리하고 단교를 선언합니다. 우리 대만은 대만은 지금도 중국을 중공이라 불러요. 중국 공산당이라고. 중국 공산당과 수교하는 국가와는 우리 무조건 단교한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지금 대만은 공식 명칭이 중화민국인데, 우리하고 중화민국은 지금 현재 단교 상태입니다. 공식적인 이제 대사관이 없어요. 대만 대사관이. 자, 그리고 90년에 이제 소련과 우리가 또 수교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공산 국가들하고 이제 관계를 좀 잘 맺으려고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좀 약간 웃긴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웃기다고 해야 되나? 뭐냐면 90년에 이제 우리가 소련하고 이제 수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소련은 줄임말이죠. 소비에트 연방. 소련하고 우리가 수교를 하면서, 소비에트 연방은 15개 정도의 국가가 모여가지고 연방 국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나라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이제 한 세트로 연방 국가를 이루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 줄여서 소련인 거예요. 소련이 이제 돈이 없어. 이제 얘네 이제 공산주의가 오랫동안 유지하다 보니 얘네 공산주의 오리지널, 뭐 돼지고기, 뭐 갈비, 뭐 돼지갈비 원조집, 여기가 원조예요 하지만 진짜 공산주의 원조가 바로 이 소련이잖아, 그렇지? 소련. 전 세계에서 이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공산혁명이 최초로 성공한 국가잖아요, 그렇죠? 모든 공산주의 국가의 데모 같은, 보스 같은 국가가 바로 소련인데, 소련 너무 공산주의 오래 하고 이제 부정부패가 심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나라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련하고 이제 국교를 맺으니까 소련이 우리한테, 야, 미안한데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이제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돈을 빌려줍니다. 뭐 그때 뭐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빌려준 건 아니고, 이제 소련하고 국교를 맺으면서 뭔가 이제
우리가 좀 도와주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소련의 이제 이 지도자가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노태우 대통령과 서로 악수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서 사진도 찍고 하면서 우리가 미화 30억 불을 빌려주기로 합니다. 30억 달러를 빌려주기로 해가지고 빌려줘요. 다 빌려주진 않고 한 16억 불 정도인가 빌려줬어요. 반쯤 이제 돈을 빌려준 거지. 근데 91년에 돈 빌려주고 1년 지났는데 91년에 소련이 망해요. 망했어요. 소련이 망해. 망하면서 이제 소련이 막 독립국가 연합이라 그래가지고 15개 나라로 쪼개집니다. 뭐 거기에는 이제 뭐 우리 한 독립국가 연합에 들어간 나라들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뭐 키르기즈키스탄, 뭐 또 뭐 그루지아, 뭐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이제 쭉 이렇게 다 해가지고 얘네가 이제 소비에트 이제 이 연방을 에서 이제 다 분열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돈 빌려줬는데 돈 빌려준 사람이 망했으니까 돈 받을 데가 없는 거잖아. 16억 달러를 지금 띄게 생겼어. 근데 이 망한 소련을 이제 계승하는 국가가 바로 어디냐면 오늘날 러시아예요. 러시아. 러시아. 마더 러시아. 자, 러시아가 이제 소련을 이제 계승을 해가지고 얘네가 소련을 이제 계승을 합니다. 계승을 해가지고는 이제 얘네가 이제 러시아가 소련을 계승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러시아가 소련을 계승했으니까 러시아에다가 야, 돈 빌려준 것 좀 니네가 갚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러시아 입장은 뭐냐? 우리도 갚아야 되는 거 아는데요. 우리 러시아 돈이 없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뭐 하세요? 배 째세요 하는 거예요. 돈을 16억 달러를 빌려줬는데 당시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거의 한 10% 정도를 빌려줬는데 배를 째래 러시아가. 그때 우리가 가가지고 배 대이 새끼야 배를 짤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 정권부터 이제 이거 뭔가 조금 돈을 받긴 힘들 것 같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러시아 보고 야 그럼 뭐 다른 거 없냐? 돈 없으면 다른 거 줄 거 없니?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다른 거 드릴 거 있어요. 우리 러시아제 무기 좋아요. 성능 좋아요. 미국 무기하고 비슷해요. 우리 러시아 무기 훌륭해요. 하면서 러시아 무기를 이제 가져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러시아한테서 무기를 가져와요. 무기를 돈은 못 받고 이게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러시아하면 이제 상징하는 동물이 불곰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곰 사업입니다. 불곰 사업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가져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웃긴 상황이 벌어집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국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나토 소속국은 아니에요. 우리 나토 소속국은 아니야. 나토는 뭐냐면 이제 영국, 프랑스, 뭐 미국 등등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 이제 중심이 됐던 국가들끼리 모여서 서로 간에 이제 방위 조약을 맺고 있어가지고 어떤 나라가 적국과 전쟁 붙어서 위험에 처하게 되면 동맹국들이 도와준다 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게 있어. 뭐 노스 아틀란틱 뭐 트리티 오거니제이션인가 뭐 이런 나토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나토 회원국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나토에 소속되어 있는 나라들과 우리가 친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기 체계가 우리 나토군과 호환이 되는 체계예요. 주로 미국제 무기 많이 쓰고. 그런데 불곰 사업 때문에 뜬금없이 우리는 나토 무기 체계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무기가 들어오냐? 나토의 적국인 소련제 무기가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면은 막 메티스M이란 무기도 있고 이런데 소련제 무기를 우리가 좀 혼용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무기들이 이제 오래된 장비라서 뭐 지금 크게 전력에 도움이 되는 장비는 아닌데 뭐 불곰 사업의 결과 우리나라 안에서는 미국제 무기와 소련제 무기가 우리나라 군대 안에 공존을 하는 웃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막 불곰 사업 완전히 그냥 호구 아닙니까? 그냥 돈 16억 달러 띄고 완전히 그 소련의 고철 무기 받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시만 해도 소련은 이런 군수 산업에 있어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국가예요. 소련의 과학 기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과 아프리카에 가면은 아프리카에 그 내전 벌어질 때 모든 저항군의 어머니 같은 무기 바로 이게 AK 소총 있죠. AK-47 같은 소총들. 이게 이제 오토메이티드 뭐 칼라시니코프인가 해서 이 총을 개발한 사람이 이름을 딴 건데 칼라시니코프가 개발한 자동
소총이라는 거죠, 그렇죠? AK 같은 시리즈 이게 소련제 무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래서 이제 이 소련 무기를 우리가 불곰 사업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냥 돈을 띄인 게 아니고 이걸 또 우리 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어떻게 했냐? 이 소련제 무기를 다 해체를 해봐요. 가져와서 해체해 가지고는 소련제 무기에서 이제 기술을 우리가 빼오는 거지. 소련 무기 원본이 왔으니까 이걸 다 해체해가지고 이거는 이런 기술이 들어갔네 이런 기술이 들어갔네. 그래서 실제로 뭐 지금 우리나라 이 현역에 개발돼서 쓰고 있는 우리나라 국산 무기 중에 소련에서 이제 우리가 소련제 무기에서 빼돌렸다 해야 되나? 빼온 걔네가 우리나라 무기 줬으니까 우리가 뭐 열어본 거지 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이래가지고 열어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여러 기술들 중에 이제 응용된 게 뭐 소련제 크루즈 미사일에서 우리가 기술을 빼가지고 만든 게 우리나라의 이제 크루즈 미사일인 천공이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개발한 미사일인데 핵심 기술을 소련제 이제 무기에서 빼온 거지. 또 우리나라의 지금 그 전차 중에 K2 흑표 전차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해외 수출도 하는 이 흑표 전차에 보면은 최첨단 기술 중에 뭐가 있냐? 핵무기 공격을 당했을 때 이 전차 안에 타고 있는 탑승 인원들이 핵 그 방사능으로부터 이제 오염되지 않게 막아주는 뭐 폴리에틸렌 뭐 붕소 감속 기술인가 뭐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없던 기술인데 이것도 이제 이 소련제 이제 전차를 해체해가지고 거기서 그 기술을 이제 빼온 거지. 그런 식으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군사 기술 중에는 불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온 기술들이 적지 않다. 뭐 이제 그런 내용들 이런 게 이제 쭉 있었던 게 이제 노태우 정권에서 이제 일어났던 쭉 이제 사건들입니다. 자 이제 노태우 정권의 임기가 이제 끝나가고 92년 말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죠, 그렇죠? 이제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진짜 이제 군부 독재 출신 세력들의 대통령 집권은 이제 종식시켜야지, 그치? 그래가지고 마침내 9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드디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5대, 6대, 7대, 8대, 9대 했죠. 그리고 10대 최규하 대통령, 11대 누굽니까? 전두환, 12대 전두환, 13대 노태우까지 무려 9차례 대통령. 물론 중간에 최규하 대통령은 이제 군인 출신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군부 독재 대통령 그 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때 무려 9분의 대통령을 갖다가 계속 이제 군인 출신 대통령으로 이제 모셨다 해야 되나? 군인 출신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다가 드디어 군인 출신이 아닌 민주화 운동을 하던 이제 이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이제 1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과 또 같은 민주화 출신인 김대중 대통령 이 두 후보가 붙어가지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이겨서 당선이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환하게 웃고 계신데 이분 재미있는 일화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분 때 선생님 어릴 때 이제 책이 YS는 못 말려라는 책도 있었어요. YS가 이제 김영삼이니까 용삼에서 YS인데 그래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 YS는 못 말려 해가지고 약간 꽁트집 같은 거.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채불암 시리즈라는 게 있었어요. 채불암 시리즈. 뭐 이제 새끼 오이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오이 맞아 하니까 그럼 너 오이 맞지 이러고 이제 아빠한테 가서 아빠 나 오이 맞아 하니까 그럼 너 오이 맞지 형한테 가서 형아 나 오이 맞아 하니까 아 오이 맞지 그래서 막 나 오이인가 보다 이러고 이제 할아버지가 오이 할아버지가 채불암이었어요. 할아버지한테서 할아버지 나 오이 맞아 하니까 채불암이 이래가지고 나 파야 이러고 막 울었다. 뭐 여러분 안 웃기죠, 그쵸? 여러분 채불암이라는 분들 몰라서 그래. 그런 이제 웃긴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런 거 비슷하게 이제 YS는 못 말려 뭐 이런 이제 꽁트집 같은 게 있었어요. 유머집. 자, 이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드디어 집권을 합니다. 물론 김영삼 대통령 이제 집권하기까지 애매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3당 합당이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도 얘기하자면 너무 또 얘기가 긴데 여러분들이 나는 개인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 3당 합당이라는 게 뭐냐?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정당을 보면 어떻게 정당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양대 정당 하면은 더불어 민주당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미래통합당인데 이제 지금 현재 이 수업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 당명을 이제 바꾸는 이름이 나왔죠, 그렇죠? 그 당명이 뭐냐면 뭐 국민의 힘인가 뭐 뭐식인가 뭐 하나 뭐 했다 해요. 예.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현재 우리나라 양대 정당입니다. 여기가 이제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고 여기는 현재 대통령을 배출하지 않은 야당인데 야당 중에 의석수가 제일 많으니까 얘네가 제1 야당인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흔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를 이제 민주화 세력이라 그러고 여기가 진보 세력.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 여기를 갖다가 뭐 여기 군부 독재 세력의 뭐 후손들 여기 보수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 말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 때 보면은 정당 개념을 보면 정당이 이제 4개가 있었어요. 하나가 이제 노태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인 민주정의당. 그리고 하나가 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있던 이게 아마 통일민주당인가? 헷갈리네. 통일민주당 맞을 거예요. 통민당.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있던 평화민주당인가? 평민당이 있고 그리고 김종필이 있던 무슨 뭐 김종필 총리가 있던 뭐 당 이름이 뭐 무슨 당이 있어서 기억이 안 나. 이게 4개 당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는 군부 독재, 여기는 민주화, 그리고 요 김종필 이 총리가 이끌던 당 이것도 군부 독재 출신들 이렇게 된 거. 군부, 민주 군부인데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통일민주당이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 되냐? 이거 다음번 선거에 이제 노태우 끝나고 나서 다음번 선거에 선거를 치르면 내가 또 김대중하고 또 붙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민주정의당 노태우네 정당에서 후보를 또 내세우고 나는 또 나대로 출마하고 여기 김대중도 출마하고 여기 김종필 쪽에서 또 출마하는데 여기 같은 군부니까 얘네 둘이가 후보 단일화 시키고 우리 둘은 붙고 이러면 다음번에 또 내가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렇잖아. 또 노태우 때처럼 또 그 어부지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김영삼 대통령이 뭘 하냐? 3당 합당이라는 걸 합니다. 3당 합당이라는 걸. 3당 합당. 3당 합당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있는 이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그리고 이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김종필 이게 아마 뭐 신민주공화당인가 뭐 그랬을 거야 아마. 이 정당 세 정당이 합쳐버려. 우리는 한 당이 됩니다. 합쳐버려가지고 민주자유당이란 이름으로 합당을 해버립니다. 여기다 표시를 해볼게요.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고 얘가 4번인데 정리하자면 1번과 4번은 군부 독재 세력이고 2번과 3번은 민주화 세력인데 1번, 2번, 4번이 하나의 당으로 합당해 버립니다. 3당 합당. 그러면서 얘네가 자유당이 돼요. 민자당 줄여서 민자당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구도가 되냐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평화민주당만 민주화 세력으로 평화민주당만 혼자 이제 따로 남고 이거랑 나머지 3개 정당이 합친 민주자유당 이렇게 거대 정당이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양대 구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14대 대통령이 뽑힐 때 민주자유당의 단일 후보로 나왔어요. 여기 이제 평민당 후보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승리해서 군부 독재 세력을 끝내고 이제 이 민주화 출신의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건 다행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민주자유당으로 이제 3당 합당을 하면서 여기 있는 이제 노태우의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과 신민주 공화당인가 얘네가 이제 합쳤잖아. 합치면서 군부 세력과 민주화 세력과 군부 세력이 못 해버렸어. 섞여버렸어. 그러면서 이게 어떤 새끼가 군부 독재 출신이고 어떤 새끼가 민주화 운동하던 놈인지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섞여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 민주자유당이 이제 계속 당 이름을 바뀌어요. 그 뒤에 뭐 신한국당 됐다가 한나라당 됐다가 뭐 그다음 한나라당에서 저기 새누리당 됐다가 자유한국당 됐다가 오늘날 여기 있는 미래통합당이 된 거고 여기는 이제 평민당도 이름을 몇 번 바꾸는데 그 주요 줄기는 별로 안 바뀌어요. 쭉 안 바뀌면서 오늘날
더불어민주당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통합당이란 당의 이제 정체성을 보면은 얘네가 꼭 군부 출신이라 100%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3당 합당하면서 통일민주당에 있던 민주화 세력들이 여기 섞였거든. 그러니까 이 미래통합당의 정체성은 약간 짬뽕당, 군부 출신과 민주화 세력이 섞여 있는 정당, 뭐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많이 25분 됐네요. 이 김영삼 정권의 이제 이 당시 시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하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